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성택 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이버 관련 사건에 대해 알아볼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를 잠깐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공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동 성착취물 사건. 네. 그렇죠? 네,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프로그램 이름인 돈키호테가 돈을 지키는 오후의 테크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돈 대신 내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들 얘기를 잠깐 저도 앞서 들었는데 너무나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사건이 여아에게 접근을 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있었다고 하던데 무더기로 검거가 일단 됐다고요. 안심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과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는데요. 네. A군 등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하며 환심을 샀고요. 네. 그러면서 B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점차 친해져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양을 유도한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뭐 A군, B양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서 그렇지 A군 그러니까 이 범행에 주로 가담한 A군이 17살이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동 B양이 12살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트위터를 통해서 오빠 동생으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SNS 친구였는데 뭔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 뒤에 사진을 계속 보내도록 한 거죠. 신체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 스스로 찍게도 만들고 기존에 찍어둔 사진도 보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군이 17살이었던 걸 포함해서 피의자들 중에 10대가 많았다면서요. 네. 주로 1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이고 10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성관계까지 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강간이라고 하는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누르고 행해지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참고로 2020년에 형법이 개정되는데요. 기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뿐만 아니라 형법 305조 2항이 추가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서 법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법률이 한층 강화가 돼서 이렇게 처벌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맨 처음에 수사에 착수를 하시게 된 게 뭐 신고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희가 어떤 소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요. 네. 딸의 휴대폰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요구사항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수사 착수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석하고 피의자들 특정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뭐 썸네일 같은 거 포함해서 1000건이 넘는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1000건이 넘는 피해 성착취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예. 야, 안타깝죠. 부모님은 이걸 보면서 진짜 어떤 마음이셨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이상일 겁니다.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딸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땠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중에도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신고가 스스로의 신고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고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
자각을 지금 못한 걸로 피해자라는 보여집니다. 자각조차도 예. 야 이게 진짜 무서운 범죄네요. 앞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가해자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들이었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만나서 이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받게 된 겁니까? 예, 그 개별적으로 피해자한테 접촉한 겁니다. 피해자의 트위터 등을 보고 네. 예, 그 메시지를 보내서 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작하거나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예. 피해자한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럼 피해자도 이 개개인에게 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건가요? 예, 그렇게 어찌 보면 이런 정신적으로 지배당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뭔가에 속아서 되었다, 정신 지배를 당해서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예, 지금 그래서- 여러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다 보내준 거잖아요. 사진, 동영상 예. 이런 걸.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뒤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1,000건이 넘는 이 12살 비양에 대한 피해자 성착취물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신 결과 피해자가 또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일단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석해서 피의자 범인들을 찾아내고 네. 그 범인들을 검거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피해자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그러니까 구매, 판매 그런 청소년 40여 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여 건도 추가로 발견돼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야, 45명인데 성착취물은 4천여 건. 물론 그 심각하네요. 압수물 과정에서 그 썸네일 같은 것도 다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뭐 동영상이랑 사진만 따로 고른다면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검거된 일당 45명의 피의자는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아동이나 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 등 표현물을 만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제11조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즉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박사방, 엠번방 사건 등 대형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계기로 이런 동영상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차단하자 하자며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이게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이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어쨌든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요. 네. 자, 이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 조직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수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피해자는 그 트위터를 사용했는데 네. 거기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면서 예쁘다, 보고 싶다는 말로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이런 부끄러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서 점차 심한 욕을 한 겁니다. 그 성인 같은 사고를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정신적으로 지배한 겁니다. 이것을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데 네. 청소년을 상대로 신뢰, 친밀감, 지배관계를 형성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되는 성착취물 제작의 예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만들어야 처벌됐지만 이번에 아청법에서 새롭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전에는 시도까지만 하고 만들진 않았다. 그럼 처벌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예. 네, 이런 건 형벌이 무거워야죠. 당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김성택 대장님께서 직접 수사하신 아동 성착취물 제작 관련 사건이 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예. 그 한국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아동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이런 성착취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미국 수사당국과의 협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와서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범인은 유튜브의 댓글로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나눠주겠다. 특히 아동이 많이 보는 동영상에다가
그게 담겨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어린 아동을 유인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나빠요. 정말 나쁘죠. 그래서 네. 엄정하게 수사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유튜버가 꾸민 친구들이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 계정에 유튜브 댓글로 구독자가 많은 계정 나눠줄게. 그럼 너희들도 방송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그냥 유튜브 계정 연다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나눠주면 그 계정을 받는 동시에 나는 방송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 꿈을 바로 이룰 수 있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검거된 이 사람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이게 일단은 연락을 한 다음에 네. 그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요. 피해자의 이런 악성 핸드폰을 코드를 해킹. 보내서 이렇게 잠깐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그거를 휴대폰을 조작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화면은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도 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카메라가 작동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저장한 겁니다. 아니 뭘 테스트를 하는데 옷을 벗어야 되죠? 그거는 뭐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근데 뭐 이런 어린 아동을 너무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왜 필요하죠? 라고 물었겠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범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를 협박하거나 돈도 뜯어내려고 했다고요. 예, 결국 돈을 뜯어내지 못했고요. 동영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안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 퍼뜨리겠다 라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무려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용기 있게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퍼지지 않은 게 맞는 거죠? 예. 다행이고요. 미국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이렇게 잘 된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단서로 여러 가지 추적 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어렵게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피의자가 오래전에 이민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거주 중이자였고 이때부터 범인과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네. 경찰청 본청과 상의해보니 미국 수사당국에 국내 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HSI,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옛날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국토안보부라고 생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산하에 있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한 끝에 한국 경찰이 발견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HSI 미국 본부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한국 영장을 그쪽에 보내서 집행해 주세요 촉탁한 게 아니라 아예 미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해서 국제우편을 받았고요. 네. 피의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추방 절차를 거쳐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두었고 구속영장은 결국 잘 발부됐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범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한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그런 생각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대장님을 비롯하여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그러니까 주소나 직장 옮길 때마다 사진 찍고 그 거주지 주민한테 우편물이 배송되는 그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로 해당 영상을 퍼뜨리겠다면서 피의자의 부모를 협박하고 돈까지 요구했으니 그죠.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와 형법상 돈 달라고 했다가 못했으니까 공갈 미수까지 추가됩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입국 허용한답니까? 어차피 불법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서 입국 거부절은 될 거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그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또 정해진 처벌들을 다 소화해내지 않는 한은 또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잖아요. 네. 출국 자체가 거부가 될 겁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지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다라는 얘기 앞서 해주셨어요. 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내가 진짜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쓱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영상이더라. 이런 경우에도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동영상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네. 그 거기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니까 뭐 변명을 그 해도 소용없겠죠. 네, 그 간혹 뭐 모르고 받았다가 지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변명을 하는 경우 있긴 있는데 물론 모든 범죄는 고의, 알고 했다 또는 과실 했어야 했는데 실수를 못했지만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그런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피해자들이 몰랐다고 변명할 때 그런 제목이나 피해자 영상 이런 그 성장한 상태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참고로 아청물에는 사람을 직접 찍은 경우에도 표현물도 포함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만화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지, 시청 다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은 받든 안 받든 가지고 있는 걸로도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검찰에서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AI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표현물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소설이든 아니면 어떤 만화든 뭐 영상이든 아니든지 간에 네. 어찌 됐든 여기에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질문 드렸던 거를 좀 비슷하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이런 거야? 나 이런 거 몰랐는데 속아서 다운로드 받았네? 바로 지웠어요. 근데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네. 다시 이제 알려지게 됐을 때 네. 이게 다시 검거가 됐을 때 발견이 됐는데 바로 지웠다. 요것도 발견이 됩니까? 뭐 지웠더라도 삭제된 것을 네. 복구하는 데 성공하면 그걸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안 보고 바로 지웠습니다. 이 말도 이게 증명이 되냐? 그거는 일종의 이런 법적 다툼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군요. 네, 그렇더라도 포렌식에. 뭐 상황을 다 따져보면 그렇게 변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문제니까요. 네, 그렇죠. 진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요, 굉장히 뜨아스러운 문자가 왔는데, 저희도 남편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당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세상 남자분들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저희도 살짝 돈 뜯겼거든요. 라는 말씀 주시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한 어떤 비슷한 일에 연루가 되면서 돈을 뜯겼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다. 근데 당했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연루됐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지 이렇게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도요. 아직 겪어보진 않았는데 최신 영화나 드라마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동 성착취물이더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요. 네. 이걸 지우거나 자진 신고를 해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그 판사가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네, 그 지웠다라는 거는 안 보고 지웠다는 거는 아니면 뭐 네, 사실 그 입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운 받았는데 안 보고 지웠다. 그때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네. 엄밀하게 조사해서 뭐 분석을 하든 아니면 복구를 하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정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우거나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간에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이 조사를 받기는 받게 되는군요. 예. 그죠? 예. 다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창으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문자는 저와 PD만 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저희에게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막 욕이 막 무서워요? 네, 충분히 욕이 나올 만합니다. 네, 아니 저도, 근데 그걸 저희만 예, 보니까요. 저도 욕을 하면서 이 사건을 취급하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공분하는,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은 압니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검거되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들 중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청소년 등의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들 보면 처음에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이후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접근하게 되고 네. 이렇게 뭐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몰카 노출 이런 제목이면 자극적인데 사실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거를 잘 처벌받기 전까지는 검거되기 전까지는 명확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직접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년범이 보통 비행 청소년이나 불량 학생들의 범행이었다면 사이버 성폭력은 비공개적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건되는 청소년 보면 그냥 친구가 보기에는 뭐 평범했던 가족이 보기엔 평범했던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성착취물 범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인식하고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 동영상이 퍼지는 이런 경로를 찾게 되고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다운받은 게 언젠가 걸릴 수도 있다. 경찰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아셔야겠어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야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주변에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퍼뜨리고 막 이렇게 잠깐 그냥 호기심에 보고 요것만으로도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평범한 그러니까 잠깐의 호기심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런 죄가 이런 벌을 받게 되면 이 친구들의 미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주의를 주셔야 될지 그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제 아이의 휴대폰을 제 것처럼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사생활도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자녀의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SNS를 한다면 세상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부모에게 상담하라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SNS에 학교나 사는 곳 등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기. 왜냐하면은 약간의 이런 단초가 되는 사진이 있을 때 야 너지? 너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너 학교 가든지 알고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국에서 검거한 유튜버 그런 피의자도 그 악성 코드를 보내서 피해자 휴대폰을 해킹한 겁니다. 그 카메라를 자기 마음대로 작동해서 몰래 찍은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기 이런 그 가해자가 되기를 막는 입장에서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심심해서 괜히 접근한 게 아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접근한 것은 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남편분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당했다 하셨던 분 추가 문자가 왔는데요. 신고는 일단 하셨다고. 핸드폰으로 여성의 사진이 와서 그 여자분이 자기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라고 해서 그걸 다 따라서 했는데 사진으로 다 찍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을 하셔서 몽캠 피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악성 코드가 수반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낯선 여성이 SNS든 아니면 랜덤 채팅 앱에서든 접근할 때 자기 것을 보여줄 테니 네 것도 남성 것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질이 잘 선명하지 않다 아니면 소리가 안 들린다 하면서
뭘 보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악성 코드고 연락처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확보를 하면은 당신의 지인들한테 보내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것이 몽캠피싱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한순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한다는 자세로 다양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고 국제공조 수사를 활발히 해서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뭐 구글이든 그래서 건거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기심이라도 또는 잘못된 욕망으로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네. 여기에 더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이 잘 병행돼서 검거와 예방 모두 성과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성택 대장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